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6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67일차요. 성공은 당신 것 75페이지입니다. 중간이죠? 중간에요. 네. 색상과 장식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가게가 이 주제를 중시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감명받지 반드시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감명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위해 경험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들어간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경험을 창조해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의지, 에너지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장소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섬 동부에서 성공하는가 못하는가는 식당이 도로 어느 편에 위치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그 사실을 파산한 뒤에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연 관람 후에 제일 좋은 차들은 동쪽을 향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장소에서 영업하던 가게들이 파산하거나 실패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파산하거나 실패한 가게가 한 군데뿐이더라도 그 자리에 새 가게를 열었다가 타격을 받을 확률이 50%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두 가게가 실패했다면 확률을 95%로 올리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새 가게가 실패했다면 그곳을 고려하는 것조차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 저는 가게 10여 곳이 잇따라 파산한 건물들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 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흔한 말로 하자면 어떤 장소들은 에너지가 안 좋아 아무리 페인트 칠과 분칠을 해도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주안점은 다 밝혔습니다. 고객이 호의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자각하고 즐거운 체험을 창조하기 위해 업주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려 깊고 세심하게 배려하면 이득도 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찬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력에 매료됩니다. 본인에게 매력이 없으면 매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 장소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에너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그 장소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 저희가 이제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그다음에 원주에 가서 또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선생님이 무건수행 하신 곳이 있어요, 원주. 거기에 이제 옛날에 호킨스 박사님이 에너지가 높다고 측정을 하셨던 얼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평온해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쵸? 평온한 느낌이 막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장소나 이런 데도 그 기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인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의 그 주인의 그 의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에너지가 낮은 장소를 찾는 이유도 있죠. 거기 자기 본인하고 인제 맞으면.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의식이 올라갔을 때 모든 것들에 인제 선택지가 있죠, 그 끌개장에서. 예. 그래서 내가 우선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즐거운 체험을 창조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업주가 그쵸? 진심으로 노력하는 거.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그 에너지가 진정성 있게 하는 게 느껴지죠. 에너지는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따뜻함과 이게 기쁨과 평온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되어야 되고요. 네, 또 볼게요. 디즈니 월드의 성공은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들의 전체가 외향적이고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정중하다는 점에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내 가족처럼. 그렇죠? 이처럼 고객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려면 누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라고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편해야 세상에 보는 모든 사람들, 세상이 편하게 보인다라는 거. 이는 유별날 것 없는 예의와 환대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따뜻한 기업체들에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뜻한 환경은 따뜻한 종업원을 배출하고 둔하고 따분한 고객을 유치해서 그로 인해 경험 전체가 따분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 봐주지만 따분하게 하는 것만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러 갑시다. 그렇죠. 따분한 환경. 따분한 환경은 따분한 종업원을 배출하고 따분한 고객을 유치하는데, 따분한 환경은 따분한 주인이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파장이 일어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3장이에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3장. 81페이지입니다. 자, 어느 사업체가 우리의 호기심을 끌거나 유혹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문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곳이 식당으로서 형편없는 사례라면 이미 우리는 식욕을 거의 잃었을 테고, 이곳이 훌륭한 사례라면 우리는 기대가 클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긍정적 경험을 안겨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식당에서 할 경험에 대한 낙천적 기대에 차게 됩니다. 알다시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대로 경험의 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엉망일 거라고 예상하면 실제로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기대에 따라 마음가짐이나 입장이 생기면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지도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고객들의 기대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상업시설에 또 가길 고대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가게 될까 봐 겁먹을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념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신념이 생기면서 신념대로 또 어떻게 경험을 한다. 근데 처음에 경험을 하는 것 또한 그 전에 업이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과 신념과 믿음을 통해서 경험을,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한 생을 끝내고 또 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전에 업 때문에 경험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요새 집에 있습니다. 주말까지 제 집에 있을 거예요. 어디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저 백성의 사장님 한가하겠구나 그러고 마음 놓고 전화를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바빠 보이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전화 하루 종일 전화 받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이 전화 저는 마음 편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편하고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못한다, 안 맞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엔 좀 실망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셨어요. 처음엔 그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는 정도의 250 이상이 딱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듣는 게 좋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좋아요.
굳이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부정성이 올라와요. 내가 부정적으로 에너지가 아직은 500 이상 600이 넘었을 때는 완전히 참나의 어떤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200 이하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려고 계속 인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부정적인 거를 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뚝 떨어졌을 때 그게 탁 있죠. 올라오거든요. 모든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거는 그냥 들으면 무작위로 그냥 이제 의식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의식이 떨어졌을 때는 기록된 낮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올라갔으면 또 긍정적으로 또 보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을 내가 이 마음속에 아직 우리가 마음에서 벗어나는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의식인 상태로 보는 거를. 그걸 하는 거고, 다른 공부들은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의식 순수한 상태에서 이 마음이 잘 가도록 하는 것이고, 차원이 좀 달라요, 이 공부하는 차원이. 그래서 어 안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인제 뭐 어떻게 듣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들었는데 어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인격 자체도 안 그랬고 비난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못할 사람인데, 이 의식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의식이 350 이상이 되면 엄청나게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400 이상 정도 되셔야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태. 의식 수치를 다 외우셨죠? 의식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의식 수치를 외우시면서 '내 의식이 어떠하지?'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더 공부를 해야 벗어나지만. 그래서 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저희 사업이 350 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지금 공부하면서 뭐요? 제가 업으로 가져왔었던 거에 그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또 믿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나 엄마가 날 버렸나? 왜 사라졌지?' 그러면서 버릴까 봐 두려워하다가 또 엄마가 계속 나를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의부증이 있으면서 계속 의심이 인제 저는 자극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심하는 게 엄청 없어졌죠. 너무 많이 없어져서 '아, 모든 것이 다 바나나 열대섬에서 바나나가 그냥 널려 있듯이 이미 다 되어 있구나.'로 인제 쪼금씩 들어가고 있는 인제 순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어갔다 빠졌다 나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순간 각성이 그래도 쪼금씩 돼요. '아, 이미 다 됐잖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네.'라는 생각이 인제 드는 거예요. 욕망하거나 막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 오는 거야.'라는 게 자꾸 점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바뀐 거예요, 의심에서도. 그래서 의심을 해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의심이 많죠. 그러면 저는 그 의심이라는 게 남편을 통해서 의심이 더 강화가 됐더라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보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들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믿고 맡기질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해. 내가 해야 그래도 잘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제가 인제 뭐 잠깐 메시지나 인제 이런 것만 하고 강의는 인제 빼고, 그쵸? 반짝방하고 그쵸. 이것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이 강화됐던 부분들, 그 의심, 세상을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의심하는 경험을 했더라면 남편을 보고 자꾸 경험을 하죠. 내가 믿음이 신념 체계가 나를 이제 버릴 것 같아서 못 믿는다는 거. 그죠. 못 믿는데 거기에서 또 막 계속 있잖아. 그게 강화가 되고 경험하고 믿음이 자극되고 경험하고 자극되고 거기서 그 근래에서 계속 있었어요. 누가 힘들어요. 제가 그냥 힘들어 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거죠. 하면서 강화가 되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면 좋죠. 이제 요 안에서는 이탈을 해야 돼요. 에고 안에서 마음에서 돌고 있는 거에서 인제 이탈을 해서 약간 인제 밖에 나와서 믿어지는
어떤 그런 체계. 그럼 믿어지면 세상을 믿어지는 게 내가 믿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을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는 게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믿고 있는 거에서 알고 있었던 경험과 신념 체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 의식 아카데미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 나도 그랬는데 안 그렇다. 바뀌고 있어서 우리는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들어서 신념과 경험 사이에 살고 있어요. 삶을 경험하고 믿는 대로 살고 거기서 인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주인이 어떻게 어떤 믿음과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제가 너무 인제 웃긴 게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제 그 대구 동성로 시내 사무실 옆에 보면 가게가 인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아이고 만두 가게가 생겼는데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저기 왜 만두 가게가 저렇게 생겼을까? 저거 어떡하노?' 했거든요. 뭐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벌써 이게 그러더니 금방 한 달, 2달 열었나요? 3달 열었나요? 모르겠어요. 금방 문 닫는 거예요. 그게 인제 그 주인들의 그 신념, 믿음, 체계에 따라서 직업도 선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성공의 당신 것들은 인제 이걸 읽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제 어떤 이 사업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정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성공은 당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정렬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근원으로 그죠? 그걸 인제 정리해 놓아 주신 거예요. 내 마음가짐, 태도와 여러 가지가 인제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그다음에 나의 평생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거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의식이 바뀌어야 이런 책도 들어오는 거고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래 원했던 거 갖고 있었던 것만 계속 가고 있죠. 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은 게 인제 돈을 쫓아가면 돈은 사라져요. 암만 돈이 많아도 돈이 사라지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예전에 돈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구나. 일부이긴 하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해 봤어요. 근데 자꾸 돈을 쫓아가요.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돈이 많아도 자살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자살해요?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기에 인제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쭉 해서 읽어 보시면서 딱 정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올 것이고 가져지는 거는 그냥 여기서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하신다면은 물질은요 그냥 널려 있을 거예요.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끝까지 의식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아마 행복한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그거는 장담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계시고 안내하시는 대로 질문하고 듣고 발표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다음에는 모르겠고가 아니라 다음도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해서 가끔씩 다음엔 모르겠고 다음 생은 다음 생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또 볼게요. 식당에서는 문에 들어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식당이나 다른 가게의 주인들이 왜 이 시점에서 생기는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은 고객에게 기대가 생긴 뒤에 그 기대가 채워지기까지 비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빈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은 뭔가가 필요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나 그 제품이나 그 음식이나 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굽니다. 불만을 느낍니다. 이 만남의 시점에서 그들은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은 아시죠? 에고의 최고의 에고가 쓰고 있는 마지막 자부심. 내가 최고야 라는 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진짜 의식이 높은 분들 말고는 다 이게 작동을 하고 있죠. 자부심이. 그래서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받으면 우리는 그곳을 사랑한다는데 대우받으려고 하면은 실망해요. 그냥 이제 여기서는 뭐냐 업주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는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또 고객으로서는 편안하게 받아야 하지만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에게 대우를 해 주고 나는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보살펴 주기 바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어떤 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라는 존재를 정중히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이 다가와 마침내 우리 주문을 받기까지 따분한 대기실에서 아니면 대기실도 없는 곳에서 끝없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5분은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5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이 앉자마자 테이블로 다가가는 직원을 두는 목적은 업주가 고객을 보살피고 사람 대접한다는 점, 고객의 위장만 아니라 고객이라는 사람도 대접한다는 점을 고객이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채우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내가 대우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마치 식당에 위장만 오고 사람은 오지 않은 것처럼 위장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요리사나 식당 주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살핌을 잘 받으면 위장에는 무엇을 집어넣든 만족할 것입니다. 보살핌을 잘 받으면요, 음식도 맛있어지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상업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의 체험을 배려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다루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과 동기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고객들이 현장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왜 손님이 자리에 앉아 주문할 준비가 되면 지체 없이 주문받는 전담 직원을 두지 않을까? 이들은 왜 스위치만 누르면 손님이 준비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불을 달아놓지 않을까? 이들은 왜 지극히 중요한 시점에 맨날 주방으로 사라져 버릴까? 이들은 이따가 돈 받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또 그럴 것입니다. 체험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시점을 망칩니다. 첫 시점과 끝 시점을 망칩니다. 우리는 서빙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에 이미 짜증이 났는데 이제 돈 낼 때가 되면 또 한 번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지자를 얻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종업원과 만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무신경한 종업원이 있고 활기에 차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무신경한 종업원과 또 뭐요? 활기차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활기차 있는 종업원이 있고 뭔가 에너지가 밝아요. 그러면은 계속 뭐요? 주인이 또 종업원들도 쓰려고 하죠. 필요에 의해요. 밝은 거, 웃음이 많고 미소가 가득 지어져 있는 거. 그쵸? 항상 행복하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거. 선생님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거. 내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진짜 즐거운 건지 즐거운 척하고 웃는 것인지는 다르지만 진짜 내면에서 우리는 즐거워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그들이
존재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존재하는 정도.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거나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종업원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종업원에 비해 2배의 팁을 받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은 팁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인기와 평판, 재방문 고객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왕족처럼 대우받는다면 우리는 그 식당을 기억하고 다시 갈 것입니다. 그 LA에 우리 보름님 계시잖아요. 횟집을 LA에서 하시는데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업 들으면서 또 막 친절하니까 그렇게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 잘 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시려고 해요. 몸을 계속 쓰니까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어떤 시간을 갖고 또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고객을 진짜 친절하게 왕족처럼 대해서 손님이 정말 더 많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것에 제가 짜증이 나는 것은 그것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따분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 식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드디어 누가 한가롭게 걸어와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그 유명한 질문 "이제 주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를 해주길 기다리는 일보다 따분할 수 있을까요? 잘 있어라. 우리는 주문할 준비가 10분 전에 되셨단다가 우리 마음속을 스치는 대답입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차갑고 인간미 없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요즘의 흔해 빠진 소매점에서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제품 진열대 사이를 헤맵니다. 찾고 있는 물건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 종업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도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종업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직원 아닌데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어요. "직원 아닌데요?" 소리만 듣고 멋쩍어할 가능성까지 무릅쓰며 돌아다녀야 합니다. 급기야 우리는 이런 젠장하고는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됐어요. 이건 1991년도에 쓰신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의도하는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우두커니 기다리게 만드는 식당에서 우리는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조급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까닭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편의, 우리라는 사람의 기쁨을 그들이 경멸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돈을 원합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식사할 만큼 매우 배가 고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객들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돈만 뜯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위장 때문에 돈을 뜯기는 셈입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업주라면 고객들의 돈을 원하지만 돈은 그 물질이잖아요. 그 돈만 원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의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시는 고객들이 행복하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행복해 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음식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음식을 할 때 "어이구 그냥 화가 나서 음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짜다고요. 맛이 없고 짜다. 짜고 내가 진짜 정말 사랑으로 내 가족들이 이걸 뭐 떡볶이 하나를 하더라도 그쵸?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맛있게,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서 행복해하는 느낌을 내가 받고 음식을 한다면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나
내가 식당을 경영을 하거나 식당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그들이 이 제품이나 뭐 식당에 와서 먹고 사용하고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할까.'를 생각한다면 그럼 거기에 내 기쁨과 행복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만 벌지? 어떻게 하면 돈만 벌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돈 벌까.'가 아니에요. 방법과 결과가 아닌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고 상대방도 내가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고 세상은 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일이 그냥 저절로 숭숭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인제 내용들이 식당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길었는데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마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 행복과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 물질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는데 대구 수업이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